부동산 1억이 넘게 뚝뚝뚝뚝 1억이 넘게 뚝뚝뚝뚝 왜 이렇게 노원이 심하게 떨어지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이게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대출 규제야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4억 하던 것이 12억 급매에도 거래 절벽이다. 뭘 거래 절벽이야. 여태까지 잘못 산 애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대출 4억, 5억씩 받았잖아. 그런 금리를 갖다가 지금 변동금리. 얘네들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런 생각도 못하고 변동금리가 당장 이자는 싸요. 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해놓으면 3년 동안 그 이자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위기에 처한 것을 넘기고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왜? 금리가 50 낼 거 4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변동금리 그냥 그걸로 해주세요, 그냥. 이제 그게 나요. 예. 금리 오르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도 피부를 못 닿는 거야.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놀래가지고 홀라당 돼가지고, 4억, 5억의 변동금리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 한국은행에서 또 올라. 9월에 또 올라. 그럼 7% 이자면은 5억이면 5, 7이 35, 320만 원씩 이자만 보여야 되는데 월급이 300인데 320. 비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을 팔고 차라리 2억 적자 볼 때 집 팔고, 그죠? 방법론을 자기들끼리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적자 보고 차라리 300씩 낼 이자를 안 내고 그냥 우리 돈 집어넣은 거 뭐 혹시라도 자기 돈 집어넣은 게 어딨어. 그 2억이 자기 돈인데 어떡할 건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노원구라는 곳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오버해서 줘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노원구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에? 노원구 집은 이렇게 비싸서는 안 되는 동네예요. 동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가 좀 서민들이 이렇게 살면서 분양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현실을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14억, 12억 급매에도 거래 절벽. 2억을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 거래 절벽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한 4억 집어넣고 한 5억, 6억에 이렇게 빚내가지고 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넣은 2억 떨어지고 그냥 은행빚만 갖고 나오는 그것도 뭐 방법은 앞으로 2년간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이 얘기 듣고 또 난리를 칠까봐 멤버 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이 40%가 고평가가 됐다. 이 내용은 매일경제에 난 신문입니다. 네?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은 잘난 척을 하고 무슨 50%가 오를 것이다. 앞으로도 재건축이 되면 50억짜리가 100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서울 부동산 40%가 고평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버블이 터질까? 응? 고평가돼서 하락 추세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와서 했는데 조금 두 사람이 나름대로 하락이 될 것이다 라는 쪽에 있었던 교수인지 뭔지 소장인지 이렇게 두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은 교수라는데 너무 여기저기 남발을 많이 해서 좀 실효성이 없고 전병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래요. 중국 쪽 연구하는 애들 보면은 우라통 터지는 얘기를 해서 별로 믿지를 않아요. 올 하반기 중국 투자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거는 맞아요. 왜? 망할지 안 망할지. 어디까지 망할지. 그래서 중국이 망하게 되면은 지네들도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부양 정책, 돈을 뿌리는 거지. 이 시기에 또 돈을 뿌려. 이 중국 애들은 거꾸로 경제를, 돈을 계속 뿌려. 주고. 그리고 이제 준다는 게 이제 기업하는 애들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막 빌려주고 막 줘.
그 어떡할 거야, 지금. 아휴. 그래서 이렇게 1억씩 노원구가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와 이제 드디어 신문에서 서울 부동산 40% 고평가 버블 터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다음 기사는 절세 매물, 절세 매물만 쌓여간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새에 3분의 1. 아파트들이 뭐 무슨 강남은 이제 안 쌓이고 이제 다른 지역까지 다 했을 적에는 1년 새에 3분의 1이 쌓이는데 거래 안 되고 절세 매물 이런 것들만 쌓여가고 있다. 이 통계 지표를 보시면 지금 아파트 경매 지표까지도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2022년 5월이에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나이들 좀 있으니까 그 IMF 때나 뭐 리먼 브라더스 그 이후에 우리 부동산 완전히 폭락할 때 이렇게 파란 걸로 해가지고 35%그 라인까지도 떨어졌었잖아요. 경매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또 인천 송도가 나오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이 이걸 뽑아놨더라고요. 김광규 씨. 집들이까지 했는데 헤럴드 경제에 난 겁니다. 제가 뭐 김광규 씨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헤럴드 경제에다가 김광규 씨 얼굴을 등 집어넣고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조회수를 끌려고 했던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6월 첫째 주 물론 저도 그런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6월 첫째 주에 인천 5주째 하락하고 있다. 대장 송도는 0.25. 송도. 김광규 씨가 샀다라는 송도. 0.12%가 하락. 송도 아파트값 작년 최고가가 대비 2억씩 뚝뚝. 매수세 0.9. 집 살 사람이 없다. 2억을 떨어뜨려서 내놔도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천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과하다. 단기 반전 없다. 이런 말은 쓰지도 마. 단기 반전이 어떻게 무슨 단기 반전 얘기를 왜 해? 응? 단기 반전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내년 3만, 올해 1만 이렇게 지금 공급이 늘어난다는데 이런 거 공부 안 하셨나 봐. 광규기님. 제 유튜브 조금 보시면 내년에 사셨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분양하는 것들도 건축회사들이 이것들이 분양가 많이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회사들이 3만 쏟아보면 그 옆에 있는 거 4억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 12억에 사셨으면 7억 5천에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기사가 났길래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 공급 물량 많을 거라는 거 계산 안 하셨나 봐요. 자,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분양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사신 거니까 그냥 뭐 돈 잘 버시잖아요. 돈 잘 버시니까 한 4억 그냥 평생 몰 돈은 아니신 것 같고 잘 버시니까 연예인들은 잘 벌잖아요. 그냥 매덕 그냥 열심히 몇 년 벌 거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쭉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에 났네요. 강남이 7억이 급락해서 팔린 거에 대해서 미스터리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라고 누군가가 뭐 또 이렇게 글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가족끼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가족끼리 4억 내려가지고. 그러나 이거 다 조사받습니다. 예?
남남끼리 해가지고 7억, 10억씩 떨어진 거라면은 그때 시세가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양도 문제라든가 산 사람에 대한 증여 문제라든가 또 재산세 문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아닌 경우에는 발각이 되면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0억이었는데 7억이 내려갔으면 지금 4억에 팔린 거죠. 24억에 7억이 내려가서 23억에 팔린 거죠. 20% 정도가 더 떨어지게 내려간 거죠. 급격하게.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값과 가치는 그렇게 팔려나간 거에 대해서 가족이 그랬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또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값으로 이루어진다면은 30억이었는데 23억이 됐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 다 조사 받습니다. 조사 받아가지고 양도에 대한 거, 증여에 대한 거, 재산세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각종 세금에 대한 거 다 두들겨서 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는 사람과 급하게 내놓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값이 되는 겁니다. 자그마치 22%가 떨어진 대로 강남 집값들이 거래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뭐 강남 이렇게들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막교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막교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경험이 있습니다. 막교환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막교환을 했을 적에는 자기 물건이 특급, 청담동이 특급이면 C급에 있는 물건을 받아서 막교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레벨의 특 A끼리 하고 나머지를 부족한 걸 현찰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막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막교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얼마에 어떻게 팔렸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받습니다. 너무 많이 폭락을 했을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직이나 너무 많이 올려놓고 강남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집을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도.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좀 보면 되는데 김광규 씨처럼 이게 참질 못하고 맨날 집 하다가 막차를 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세라든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거래가 어떤지 그걸 봐야 되고 미분양 상태에 대한 것들도 공부 좀 하셔야 되고 금리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 동네 강남은 많지가 않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뭐 거의 없죠. 그런데 송파 쪽에 이제 보니까 5천 가구 이상이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노려본다 이런 것보다는 지켜볼만 하는 것들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자중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갈지 지켜봐야 된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